그럼 이건 정상이고 이거 높고 이거 정상이다. 이거는 이거 당뇨를 갖고 있는 거야. 두 개가 다 높은 게 딱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정상이야. 이거 잘 아셔야 돼. 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우리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다 그랬죠? 네.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당을 태우죠. 네. 그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네. 그럼 어떤 영양소가 들어갔든지 다 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바뀌어요? 당의 형태로 바뀌어. 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잘라지면 다 끝에는 다 당이 됐잖아. 네. 탄수화물을 먹어도 당이 되고, 지방을 먹어도 당이 되고, 단백질을 먹어도 당이 돼. 왜? 다 똑같은 거니까. 잘라지면 다 당이 된다고요. 그럼 당의 형태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혈당이 올라가겠죠? 네. 네? 네. 자, 식사를 하면 혈당 상승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혈당이 상승됐으니까 이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죠. 떨어뜨릴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어떻게 떨어뜨려야 돼? 미토콘드리아를 들어가서 여기서 소모가 돼야 돼. 여기서 에너지로 바뀌고 여기서 소모가 돼야 돼, 당이. 이래 혈당이 떨어져. 그죠? 자, 여러분들이 식사를 했어. 아까 1시에. 그럼 혈당이 쫙 올라갔어. 지금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고 있어? 머리가 지금 핑핑 돌고 있거든, 지금. 머리가 지금 아주 뜨끈뜨끈하거든. 이게 뭐예요?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부지런히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혈당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혈당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돼? 배가 고파. 막 어찌어찌해. 짜증이 나. 저혈당. 엄청 짜증나죠. 막 귀찮아. 남편이랑 운전하고 갔는데 같이 남편이 쓸데없이 막 그냥 밖에서 야야야야 그러고 막 짜증내고 막 여자한테 툭틱대고 막 그래. 난 와이프한테. 그 왜 그런 거야? 당 떨어질 거야. 그럴 때 옆에서 잔소리하면 안 돼. 입에다 사탕 하나 탁 넣어주면 끝나. 당 떨어지면 짜증나요, 여러분. 애기가 어릴 때 배고프면 울잖아. 똑같아, 어른들도. 배고프면 짜증나는 거야. 자, 그런데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는 닫혀 있어. 못 들어가, 당이. 저 열어주는 게 뭐예요? 세포를 열어주는 거?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인슐린이 세포벽을 자극해야지만 세포벽이 열려요. 자, 그러면 당이 올라가면 뭐가 분비가 돼야 돼? 당이 올라가서 혈당이 뭐가 분비돼야 돼? 인슐린 분비가 돼야 돼.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야. 정상.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뭐 한 거야? 오기 전에 밥 먹고 온 거지. 간식을 먹었거나. 그렇죠? 의미가 없는 데이터죠. 자,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가 됐는데 세포가 안 열려. 인슐린이 분비가 됐어. 근데 세포가 안 열려. 왜 안 열리느냐? 여기 가서 기름때가 껴갖고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져갖고 이제 끼다 어디 가서 꼈어? 세포벽에 가서 꼈어.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세포벽이 안 열려. 그럼 당이 소모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지금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이게 당뇨야. 네?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이게 당뇨야. 근데 인슐린은 뭐에 관련이 있느냐? 뭐에? 다시 남은 당을 다시 지방으로 합성해요. 여기에 뭐가 관여해? 인슐린이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살이 잘 찐다, 안 찐다? 잘 찐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살 찐다. 그러니까 여기 인슐린이 나왔어. 이게 높아. 뭐야? 비만 높아.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인슐린 분비를 조금 나오게 하는 게 최고야. 그러면서 당을 다 소모시키는 게 최고 좋은 거야. 그렇죠? 네. 그럼 비만이라는 건 뭐에 관련된 거냐? 인슐린이 얼마나 빨리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만이다 아니다가 결정이 나. 가장 큰 요인이에요, 비만에 대해서. 근데 좀 이따 비만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 자, 그러면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인슐린이 올라가는데 여기 기름때가 껴서 안 열려. 그러면은
혈당이 소모가 안 되죠. 당이 소모가 안 되니까 혈당 개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혈당 개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그러면은 이 끝에까지 피가 갈까 안 갈까? 못 가죠. 그러면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썩어. 끝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잘라야지. 당뇨를. 당뇨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거기다 모세혈관이랑 모세혈관은 다 막아버려. 왜? 피가 끈적거리니까. 그러니까 신장 기능 떨어지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 제일 먼저 신장이 망가져요. 그 다음에 눈에도 모세혈관이 많잖아요. 눈 망가져요. 차근차근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병이에요, 저게.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은 뭐에 있었어? 보니까 지방에 있었어. 지방 과다. 근데 지방이 왜 과다해진다 그랬어요? 아까 세 가지 요인이 뭐라 그랬어? 네. 과잉 섭취. 그 다음에 운동 부족. 또 영양소 결핍. 영양소 결핍 얘기 나오니까 막 짜증 또 날라 그러네. 우리나라에 쌀 부족해진 거 알아요? 쌀값 올라간 거 알아? 아, 상인들 안 하는구나. 쌀값 20% 올라간 거 몰라요? 우리나라 쌀값 올라간 건 역사상 처음이야. 왜? 쌀값이 올라가려면 정부비 풀었잖아요. 정부 비축미가 있잖아. 정부 비축미 좀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 어디로 갈게요? 북한으로 갔어요. 석탄이랑 바꿨어. 석탄이 우리 밀수된 거 알죠? 그 대신 쌀 줬어. 그 북한이 일주일 전부터 쌀 배급 시작됐어요. 남한은 쌀이 지금 폭등하고 있고, 양국수에 가보면은 쌀이 하나도 없어. 앞에 이렇게 쌀 싸놓고 뒤에는 딴 거 집어넣었어. 다 사기쳐놨어 지금. 야, 지금 환장하겠어 진짜.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이 아니고 북한 국민만 국민이야. 나 이거 결핍 얘기하면 갑자기 짱이 확 나네. 큰일 났어. 너무 북한 좋아해서. 적당히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완전 사모하는 정도인 것 같아. 여러분 친중이 좋은 것 같아? 친북이 좋은 친미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친중이 좋다. 손 한번 들어. 난 친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 중국이랑 친한 게 좋은 것 같다. 그 다음 친미가 좋은 것 같다. 둘 다 안 친했으면 좋겠다. 둘 다 안 친했으면 좋겠다. 둘 다 친했으면 좋겠다. 둘 다 친할 수는 없어. 그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강대구사에 끼겼을 때는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지 어설프게 중간에 하면은 양쪽에서 가는 거야. 그래서 강대구사에 끼겼을 때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친중이냐 친미냐 하나 결정해야 돼. 그럼 여러분 중국이랑 친한 게 좋겠어? 미국이랑 친한 게 좋겠어? 네? 왜 중국 가서 사업하려고 친중이 정부가 친미해야 돼. 친미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친미해야 돼. 친중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옛날에 우리나라가 왜 식민지 됐는 줄 알아요? 얘기를 해줘 조금만. 옛날에는 러시아하고 영국의 싸움이었었어요.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이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되는 걸 영국이 틀어막는 거예요. 유럽 다 틀어막고 인도 틀어막고 중국도 아편전역으로 다 틀어막았어. 근데 어디가 터졌냐? 한국 쪽이 터져 있어요. 근데 영국이 섬나라잖아. 그 군인이 식민지를 쭉 다 보낼 수 있는 만큼 군대가 안 돼. 인구가 부족해갖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한국이랑 일본을 키워서 그걸 막으려고 했었어요. 이쪽을 근대화 시켜갖고. 그래서 오픈 시켜갖고 근대화 시켜서 그걸 막으려고 했어. 그래서 강제로 개항을 시켰죠. 일본하고 우리나라 강제로 똑같이 개항을 시켰어. 근데 일본은 개항이 된 다음에 항복하고 받아들였어. 우리나라는 뭐를 했어요? 폐쇄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막 열강들이 들어오니까 고종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간파천 어디로 도망갔어?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갔잖아. 영국이 지금 누구 막으려고 온 거야? 러시아 막으려고 왔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디로 도망갔어? 우리나라 어느 나라 편이 된 거야? 일본은 어느 나라 편이야? 그래서 영국이 일본을 키워서 우리나라 먹게 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은 누가 우뚝 싸움인 줄 아세요? 미국하고 중국 싸움이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혹시 중국이 이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 아니 반부러치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중국이 어떻게 미국을 이겨요,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중국이 내수로 성장하는 나라예요, 수출로 성장하는 나라예요? 내수로 성장한다고? 중국은 수출로 성장하는 나라예요. 내수 엉망진창이에요. 잘 사는 5%밖에 잘 살고 95%는 1960년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야. 수출 어디다 해야 되는데? 미국이랑 유럽에다 해야 돼. 결제는 뭘로 해요? 유엔화로 해? 달러로 해? 그럼 미국에서 달러 결제 못하게 은행 딱 막으면 어떻게 돼? 일주일이면 끝나. 중국 까불지 마. 안 돼. 중국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여러분들 중국 지금 중국에 달라붙으면 아간파처럼 똑같아져. 같이 망해 지금. 이런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 교육이 잘못되니까 이 중심을 못 잡는 거야. 아, 중국도 좋은 거 같고 미국도 좋은 거 같고 헷갈리는데 북한도 좋은 거 같고 막 그냥 헷갈리는 거야. 왜? 모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모르니까. 어이 쌀을 왜 북한이 퍼줘? 아 병신같이. 미치겠어. 북한 좀 있으면 망할 건데 말이야. 그걸 자꾸 키워줘갖고. 아, 그거 왜 키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북한에 그냥 죽고 못 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통일시키려고? 예? 지금 북한이 쌀 주면 통일 안 돼요, 여러분. 북한이 핵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는 북한은 핵이 없어지는 순간에 끝나요. 북한 그거 알아요. 왜? 가다피가 핵 없애고 죽었잖아. 또 누가 죽었어? 그 저기 또 이란도 마찬가지로 핵 없애고서 이란 대통령 갔잖아요. 핵 없어지고 죽는다는 거 김정은이가 알아요. 이미 벌써 알아. 그래서 핵은 절대로 안 했습니다. 만약 없애면 쟤 뭐가 된다? 통일 안 돼요. 그렇게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모르지.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북한이 퍼줄까? 그리고 숨겨가 넘어가면서 왜 국제법을 위반해가면서 계속 퍼줄까? 이유가 뭘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 주사파니까. 주사파. 주사파 모르죠 여러분? 알아 몰라? 주사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 다 주사파예요. 뭐예요? 주체사상.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청와대 들어가 있다고. 박정희는 독재자, 김일성은 영웅. 얘네들이 북한에 들어가 있어. 청와대 들어가 있어. 대학교 때 주체사상을 이거 데모하고 있던 애들이야. 임종석이 뭐 다 이거 했던 애들이에요. 지금 아니라고 전향했다 그러죠. 그다음에 임수경 그것도 전향했다 그러잖아. 개뿔 전향 무슨 전향을 해? 탈북자들한테 배신했다 그러는 여자인데. 탈북자 보고 배신자라 그러는 여자예요. 그것도 대놓고 식당에서 탈북자 만나서 얘기하다가 니들은 배신자야 그러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야. 아 짜증나. 자 넘어갑시다. 나 이거 진짜 이거 뭘 갑자기 이건데 왜 그냥 그게 생각이 나요? 자 우리는 그거보다 이제 우리 칼로리 과잉 섭취가 더 중요해. 자 이 세 가지가 문제잖아요. 그럼 당뇨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식이요법을 하라 그러죠. 식이요법이 뭐야? 칼로리 제한. 그 다음에 뭐 먹으라 그래? 뭐 먹으라 그래? 비타민 먹으라 그래? 잡곡 먹으라 하자. 잡곡, 현미 이런 거. 그죠? 쌀밥 먹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운동하라 그러죠? 그죠? 자, 당뇨병 환자한테 하는 게 뭐야?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얘기야. 근데 의사 선생님은 저 얘기를 언제 해주냐? 당뇨병까지 끝까지 와야 해준다고 저 얘기를. 그럼 저거 하면 건강해지는 거 처음 들었느냐? 아니죠. 원래 저거 하면 당뇨 가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걸 하라고 그런다고. 왜? 자, 인슐린이 이 안에 못 들어가. 그러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이걸 없앨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뭘 넣어줘? 인슐린을 주사를 놔주는 거야 또. 인슐린을 주사 놔주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남은 당을 지방으로 다시 합성하죠. 그 대신에 두 개가 자궁식이니까 열리죠. 그럼 당이 떨어지겠죠, 혈당이. 근데 지방은 어떻게 돼? 더 많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 꺾이지. 그럼 두 개 갖고 안 되죠. 또 인슐린 더 높이지. 그러면 또 열리죠. 그럼 또 뭐가 생겨? 그럼 또 어떻게 돼? 또 끼죠. 나중에 인슐린 맞아도 안 돼. 그 죽는 거예요. 이거 치료법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뭐가 치료법이에요? 이게 치료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아까 배운 그대로 해주면 돼. 뭐 먹어? 여기는 오버드라이브 안 먹고 이제부터 라이프팩을 먹어줘야 돼. 오버드라이브 갖고 안 돼.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왜? 모세혈관 막혔으니까. 그쵸? 모세혈관 막혀서 막 심장 고장나고 다 고장난다며 그거 뚫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당뇨 처방이에요. 지금 계속 비슷비슷하죠, 처방이.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비슷하니까. 원인이 같은 거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럼 저렇게 먹으면 오랫동안 먹으면 당뇨가 낫까 안 낫까? 왜 자신이 없어? 한 번도 낫게 해본 적이 있어요. 좋아져요, 당뇨. 혈당 잡힌다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잡곡 먹으라는 잡곡이 먹기가 싫어. 현미가 먹기 싫어. 현미 먹으라는데 현미밥 먹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쌀밥 먹어야죠. 백미 먹어야죠. 근데 현미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현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야? 이게 백미야. 뭐가 있어요? 껍질이지, 껍질. 껍질이 이게 뭐야? 식이섬유야. 그다음 씨눈도 떨어져 나가죠. 씨눈. 이 씨눈에 많은 게 뭐예요? 비타민 B가 많아요. 잡곡을 먹으라는 이유는 씨눈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비타민 B 때문에. 그러니까 비타민 B하고 식이섬유가 떨어져 나간 게 백미야. 그렇죠? 그럼 백미만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럼 오버드라이브하고 하이버넷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현미야. 라이프팩에도 비타민 B가 들어있죠. 그렇죠? 라이프팩에도 비타민 B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백미 먹고 라이프팩 먹어도 괜찮다. 물론 현미 먹는 게 더 좋겠지만 정 안 되면 저렇게 해도 해라. 물론 파이버넷도 꼭 먹어줘야 되겠죠. 파이버넷 저기에. 자, 그럼 이게 의사 선생님이 하려는 대로 하는 거야? 아니면 억지 뭐 이상한 짓 하는 거야?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치료가 아니지 이거는. 인슐린 주사 맞는 건 치료가 아니잖아 이거. 그렇죠? 이게 치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걸 하는 동안에 네 혈당을 잡아줄 테니 이 생활 습관을 고쳐라 그 뜻이야. 근데 이걸 못 고치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제품을 먹어라. 자, 그러니까 당뇨를 얘기할 때 이걸 잘 설명해 줘야 돼 이거를요. 이걸 잘 설명해 줘야 돼 이거를.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만 설명할 수 있네.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지금 이해 안 되면 빨리 질문해 지금. 당뇨는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뭐가 이해 안 돼요? 그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한데 소화비만 중에서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그거는 안 돼요. 그 사이 답이 없네요. 답 없죠.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데 무슨 답이 있어? 그 소화당뇨는 안 돼요. 그건 췌장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랄 때 췌장이 제대로 기능이 성장이 안 되든지 또는 약물에 의해서 췌장 기능이 망가졌다든지 또는 교통사고로 췌장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인슐린 분비가 안 돼 아예. 그런 사람들이 인슐린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췌장을 이식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도 저기 한다 그러면은 줄기세포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허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건 후천적으로 생긴 것만 가능해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포기해야 되느냐, 선천적으로 췌장이 망가진 사람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요, 해야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먹어야지. 먹어야 되는데 낫지는 않는다. 혈당 조절만 해줄 수가 있다. 치료 자체는 안 된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생긴 사람은 이거 꾸준히 하면 치료가 된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또 질문 빨리 몰라 이해 안 되면 빨리 질문해 올라 빨리 가면 여러분 저 질문할 시간 없어요. 세포에 들어가고 인슐린이 어떻게 되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자, 이 당이 들어가려면 세포가 열려야 돼. 네. 근데 닫혀 있어요 세포는. 네. 항상 닫혀 있어. 그럼 언제 열리느냐? 인슐린이 가서 인슐린 리셉터라는 데를 자극해야 돼. 그러니까 인슐린이 세포벽을 자극하면 세포가 탁 열려. 그래야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네. 그런데 여기 가서 지금까지 이게 뭐냐? 심혈관계죠. 심혈관계는 증상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거지 몸에. 지방이 많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끼다 못해서 어디까지 꼈어? 세포까지 꼈어.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자극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세포벽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리죠. 그럼 병원에서 인슐린 수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사를 놔갖고 강도를 높여주죠. 그러면은 한 개 갖고 안 되는 게 두 개로 막 그냥 열어라 두들기니까 열리죠. 그렇죠? 근데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세포를 여는 거 이외에 남은 당을 다시 지방으로 합성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을수록 지방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개 때보다 두 개가 더 많이 생기고 두 개 때보다 세 개가 더 많이 생기죠. 지금 뭐 때문에 생긴 질병이야? 지방 때문에 생긴 질병이죠. 근데 인슐린이 오히려 지방을 더 많이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인슐린 처방 받는 거는 생명을 땡기는 거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죽으니까. 좀이라도 생명을 늘려야 되니까.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돼.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당뇨는 딱 없어. 이것만 설명할 줄 알면 돼요.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안 되면서 빨리 손 들어 빨리.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인슐린이 지방을 지방이 끼어가고 세포를 못 열잖아요. 세포를 못 열면 그래도 피에는 인슐린이 분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 열리지. 거기다 인슐린을 또 넣어주는 그렇죠. 또 피 인슐린이 있는 걸 알면서도요. 그럼요. 안 되니까. 지금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럼 두 배, 세 배 넣어주면은 약간 열리기는 하는데 이 남은 인슐린이 이제 지방으로 돼서 더 인슐린이 저 남은 당을 당이 다 소모되고 하지 않고 남잖아요. 네네. 그걸 다시 지방으로 합성시킨다고. 근데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지방이 합성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비만이 되고 비만이 그러니까 다시 이게 지방 때문에 생긴 병인데 지방이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병이 심해지죠. 자, 비만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일반 당뇨 환자가 아니라 비만 환자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인슐린 과다분비예요. 그게 비만의 가장 큰 요인이에요. 내가 일단 또 얘기해 줄 거야. 인슐린 과다 분비가 되는 거는 그냥 먹은 게 많으니까 인슐린이 지가 그걸 제가 비만에서 얘기해 줄게요. 비만에서 왜 인슐린 과다분비가 되는지.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걸로 양자기에 뜨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마이너스로 떠요? 네.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게 이제 그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당뇨로 갈 수 있죠. 네. 그건 좀 힘들지. 근데. 그 대신 이렇게 먹어주면 관리는 할 수 있죠. 관리는. 낫게는 못해요. 또 질문 없죠 이제? 네? 다 알죠 이제? 설명할 수 있지 이제? 당뇨는? 당뇨 마스터했어요? 당뇨 환자 만나도 하나도 겁 안 나 이제? 이런 이 당뇨 환자 병원약 먹고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같이 그럼요. 인슐린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지금 당장 큰일 나니까.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혈당이 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인슐린을 적게 주사해 준다고. 보통 당뇨 환자들이 고혈압이라든 다 일단 먹어요. 그러니까 혈당이 잘 잡히거나 혈압이 잘 잡히는데 뭐라 고혈압이랑 계속 먹으라고 그랬어. 조금씩 빼지. 그죠? 자, 이렇게 먹어서 계속 먹었지만 똑같이 인슐린 집어넣는데 저혈당이 자꾸 와.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자꾸 이상하게 어지럽고 막 그냥 힘들어요 말고 저혈당 딱 재보니까 저혈당이야.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거 인슐린 좀 빼야 되겠구나 하고 좀 빼죠.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할 거 아니지. 그랬다가 조금씩 뺐다가 완전히 나중에 인슐린 다 뺐는데 혈당이 안 움직여. 그러면 완치된 거죠. 그죠? 간단한 거야. 당뇨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로 설명해야지. 이거 맨날 설명하면 뭐 할 거야 이거 설명하면. 저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교수님 그 당뇨로 인해서 2차 발병이 왜 막막
그런 거 다 2차 그거 때문에 콜레스테롤 먹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진행된다고 하면은 망막 쪽에 따로 눈 백내장, 녹내장 다 오죠. 네, 녹내장, 백내장, 그다음 신장 기능 저하, 뭐 그다음 방광염, 뭐 계속 줄줄줄 와요. 그건 이제 이런 당뇨 스테이지 그대로 가고 정복 테스트대로 가고 추가로 넣어서 당뇨 먹을 때 그까지 추가로 먹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당뇨만 일단 잡아야지 한꺼번에 모든 거 다 하려고. 콜레스테롤 먹으라 했잖아. 콜레스테롤이 그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모세혈관 뚫어주니까. 중성지방하고 모세혈관 뚫어주니까 제거해주니까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이. 췌장 기능은 안 보겠습니다. 왜? 안 맞아. 다 정상 나와. 췌장 기능은 안 돼. 양자기로. 그러니까 넘어가요 이거는. 자, 신장 기능. 자,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왜요? 뭐 내 것도 녹음했어? 자, 이 네 가지 중에 뭐 하나로 나쁘면 신장 기능이 나쁜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이거 어딘지 빨간 게 나타나. 아, 신장 기능이 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자, 유로빌라겐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몸속에 노폐물이 잘 안 빠져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혈액중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안 되는 거냐? 쓸개즙이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야. 쓸개즙이. 자, 쓸개즙은 어떻게 나중에 쓸개할 때 또 나오지만 잠깐 얘기를 하면은 쓸개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 몸에 적혈구 있죠. 적혈구가 죽어. 사용하다 보면 이제 오랫동안 쓰면 죽을 거 아니야 세포가. 그 죽은 세포가 간으로 가. 그럼 간에서 뭐로 만들어져요? 빌리루빈으로 만들어져. 그게 쓸개즙이야. 그게 쓸개즙으로 해서 십이지장으로 해서 고기 소화시키는 데 쓰여요. 우리 적혈구 죽은 시체가. 그래서 빈혈인 사람들이 고기 소화가 잘 안 돼. 왜? 빌리루빈이 적어지니까. 그리고 나머지 빌리루빈을 어디로 버려? 대장으로 버려. 그래서 변 색깔이 빌리루빈 색깔이에요. 누런 황금색. 그런데 간 기능에 이상이 오면은 빌리루빈이 혈액 중에 막 돌아다니게 되죠. 너무 많은 빌리루빈이 생성이 돼갖고 제대로 쓸개즙도 못 만들고 막 이렇게 막 그냥 그 대장으로 버리는 것도 하고 그러고서도 막 빌리루빈이 막 철이 곤란해져갖고 이게 혈액 중에 돌아다니게 돼. 그럼 빌리루빈 색깔이 누런 색깔이가 됐죠. 얼굴이 누렇게 뜨지. 눈알이 노래지고 그게 황갈이야. 자, 그러면 빌리루빈 색깔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장에서 또 배출을 잘 못해도 그렇게 돼. 그걸 다 신장에서 배출하면 좋잖아요. 배출을 못하면 혈액 중에 떠다니겠지. 이 혈액 중에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요산지수라는 건 뭐냐면 단백질 섭취했을 때 단백질 섭취하면은 이게 단백질 중에서 퓨린 성분. 자, 인터넷을 찾아보면 퓨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있어요. 네? 이걸 많이 먹게 되면 얘가 간에서 요산으로 바뀌어요. 단백질이 요산으로 바뀌어요. 단백질이. 그랬다가 이게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럼 소변에 배출되는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요산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혈액 중에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요산 지수가 높다? 신장이 고장난 거지 뭐.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면은 이게 배출이 잘 안 되면은 얘가 요산 0으로 변해. 배출이 바로바로 안 되면은. 그래갖고 이게 쌓여. 결정이 돼 갖고. 그럼 이게 통풍이에요. 그러니까 통풍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신장 기능 저하 때문에 생긴 거야. 그 다음에 퓨린 성분을 너무 많이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든지. 그러니까 통풍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퓨린 성분이 적은 음식을 먹어주고, 두 번째 신장 기능을 개선시켜주면 돼요. 그거 어떻게 개선하는 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 혈중 요소 질소 농도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섭취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높아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단백질 섭취에서 생긴 이 요산 질소가 BUN이라는데 BUN 수치가 높으면 소변으로 이걸 제대로 지금 못 빼내고 있다 이 뜻이에요. 배출 못 시키고 몸에 쌓이고 있다. 그럼 이게 많아지면 이 혈중 요소 질소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경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전증이 나옵니다. 수전증. 뭐야? 손이 달달달달달 떨리지? 이게 뭐예요? 요산 질소가 많아서. 수전증. 이게 신경계 이상이 생기는 거야. 신경계. 그러니까 몸 밸런스도 안 맞고 막 신경계. 단백뇨도 단백질 섭취 많이 해서. 그러니까 신장 쪽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안 좋죠, 그죠? 근데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문제가 없는데 비정상일 때 문제예요. 그럼 신장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사구체라는 모세혈관이 있지. 사구체라는 모세혈관이 있고 여기에 신우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일로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수분이나 노폐물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 사구체가 모세혈관이니까 여기가 막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겠죠. 저 왜 막혔을까? 지방이 많으니까. 그게 심혈관계야 저것도. 두 번째는 여기서 일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은 삼투압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삼투압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해질 농도 여기가 낮아야 되고 이 사구체가 낮아야 되고 신우 쪽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일로 물이 잘 빠져나와. 그런데 어저께 밤에 내가 라면을 먹었어. 음식을 짜게 먹었어. 그러면 이 안에 전해질 농도가 사구체 전해질 농도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수분이 잘 안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얼굴이 퉁퉁 붓는 거야. 짜게 먹어서 그러면 짜게 먹으면 신장이 안 좋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뭐가 안 일어나? 삼투압이 안 일어나. 그럼 물에 안 빠져나가죠. 안 빠져나가니까 부종이 생기지. 아침에는 붓죠. 그러다 한 2-3시간 있으면 빠져나가지. 신장 기능이 저하게. 그게 이제 여기가 신장 기능. 얘네들은 전부 지수가 낮으면 이게 지수가 저하되어 있으면 그거 뭐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이거 다 낮으면 상관없지. 높은 게 문제지. 이거 상한 이상이니까. 그럼 신장 기능이 이상이 생겼을 때는 뭐 먹느냐? 아까 모세혈관 뚫는 게 뭐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G3. 이 두 가지가 신장에는 좋아요. 그럼 신장 기능에 내가 어떤 사람이 뭐 심혈관계고 뭐 다 복잡해. 근데 이 사람이 신장 때문에 맨날 얼굴 붓고 그냥 신장 기능 때문에 소변도 잘 안 나오고 맨날 여기 제일 걱정이야. 그 뭐부터 하면 돼? 콜레스테린하고 G3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 어느 정도 신장 기능이 괜찮아졌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심혈관계 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순차적으로. 심혈관계 뭐 먹는다 해서 오버드라이브, 알스큐어드, 또 파이버넷. 그쪽 또 나중에 바꿔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데 따라서 제품을 자꾸 바꿔줘야 되죠. 그럼 양은 G3의 양은 한 어느 정도로 하고요? 일주일에 한 병.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병 먹으려고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소주 한 잔 반씩 먹으면 돼. 하루 3잔이지 그러니까 한 잔 반씩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일주일에 한 병 딱 먹을 수 있어요. 소주 잔으로. C3가 그 라이포펜을 못 먹는 사람이 그냥 빨리 흡수시키려고 먹는 음료가 아닌 다른 성분이 많나요? 제가 지스리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스리가 효과가 빨라 라이프백보다. 궁극적으로는 뭐가 더 좋으냐? 라이프백이 더 좋아. 근데 효과가 빠른 건 지스리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효과가 빠를수록 좋잖아. 그래서 지스리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스리가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비타민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지용성이 되나갖고 생체 이용률이 훨씬 높아요. 라이프백으로 먹는 것보다. 그래서 지스리가 빨라 효과가.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있을 때는 G3를 먼저 하고 몸이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 라이프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투석하시는 분은 안 되죠. 네? 투석하시는 분은 안 되죠. 심장 혈액 투석. 아니 저 투석하시는 분 있잖아요. 투석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권하는 게 좋아요. 위험해. 안 권하는 게 좋고 본인이 먹겠다 그러면 저거 2가지. 더 이상 딴 거 아무것도 주면 안 돼. 딱 저 2가지만. 사구체염 염증이 생겼잖아요. 사구체 염증이 생겼을 때 엘로프리 추가하면 돼. 엘로프리. 그 신우신염도 마찬가지예요. 자, 염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엘로프리 추가해. 염자. 연병 빼고 다 들어가. 자, 사구신염 무슨 저 신우염 다 뭐예요? 네, 엘로프리 추가하면 돼. 엘로프리. 구강염, 장염, 위염, 네? 아토피성 지루염, 그 다음에 접촉성 피부염 다 뭐예요? 엘로프리 단들. 심장 쪽은 크랜베리라고 좀 크림베리는 세균 감염을 막을 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그 해부학적 구조가 굉장히 이 생식기가 세균의 감염이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할 때 상당히 오염이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질이라든지 자궁, 그 다음에 난소,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방광 이런 데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방광,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심장 이렇게 세균 오염이 됐을 때 그 세균 오염을 막아주는 게 크림베리 에스테라예요. 염증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 비뇨기 염증이 생겼을 때 그때 먹는 게 뭐예요? 크림베리 에스테라. 남자는 조금 그런 게 별로 없어. 근데 여자가 좀 심하죠. 그래서 크림베리 에스테라가 여성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남자가 먹어도 상관없어요. 남자도 생식기에 어떤 그 방광이나 이런데 그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크림베리 에스테라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크림베리 에스테라가 저기 요도나 이런데 염증이 생기는 세균이 달라붙어서 번식하는 걸 방지해 주니까. 그게 에스테라 크림베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틀리죠. 이게 신우염이 생기고 하는 이런 거는 여기 뭐가 생겨서 세균 오염이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침 이렇게 막은 거야. 막다 보면 염증이 또 생겨요.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거 좀 다르죠, 그죠? 저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높으면은 신장이 안 신장에 좀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럼 파란불 정도가 4개가 다 온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조금씩 다 나쁘다. 그러면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거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딴 거 들어갈 거 없으면 하는 거고, 딴 거 들어갈 거 많으면 이건 일단 잊어먹고 있는 거고. 보통 노란불 이상이면 이제 약간 그게 들어갈 제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밖에 넣을 게 없다면 이거 들어가요. 딴 거 급한 거 많은데 이거 막 갖다 집어넣으면 너무 많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하라는 얘기야. 그거를. 요산 억제하는 게 몬큐러라고 들었는데 여기 칼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요산이라는 거는 이거 거기 있는 거거든요. 퓨린 성분. 퓨린 성분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칼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단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산이 생겼는데 칼슘이 달라붙게 되면 결정이 생겨갖고 근육통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통풍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지?
이 막 근육 막 따끔따끔 찢어지는데 아프고 막 발로 밟으면 막 아프고 그러면 뭐라 그러지 그거? 아니야 그 류마티스 말고 그거 뭐라 그러지? 통풍 말고 다른 말이 있는데 신경통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간 아니 그거 아니야.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근육에 가고 이 결정이 생기면서 막 근육을 찔러갖고 너무너무 아프고 막 이러는 거 있어요. 아 대상포진은 그거는 대상포진은 저기 그 수도 바이러스의 약보고 그건 여러 관계가 없고요. 자 칼슘하고 요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요산은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퓨린 성분 때문에 만들어져요. 근데 저 퓨린 성분 때문에 만들어진 요산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배출이 안 되면 생기는 병이 통풍이에요. 요산 지수가 높다고 해서 칼슘을 안 먹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랑 관계 없어요. 만약에 저 중에서 다 정상이고 좀 단백뇨가 조금 나오는 그거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고기 많이 먹으면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단백뇨가 제일 약한 거야. 문제를 안 삼아도 그 문제 안 삼아도 돼. 단백뇨만 많다면 별로 문제 안 삼아도 돼. 근데 칼슘이 많아서 요산이 생긴다는 건 도대체 누구한테 들은 거야? 칼슘 요산을 억제하는 게 아, 요산을 억제한다고요? 높을 때 억제하는 게 칼슘이 그 요산을 뭐 중화시켜준다고. 아니 뭘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야 돼? 뭐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지? 칼슘이 어떻게 요산을 중화시켜줘요? 네? 아마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요산이라는 거는 산이잖아요. 그건 산이야, 산. 예? 근데 칼슘은 CaOH2 같은 거 이건 알칼리야. 이게 중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건. 수산화칼슘이 요산을 중화시켜 줄 거다. 저거는 그냥 샘물 먹는 게 나아. 샘물. 알칼리수. 그거 훨씬 나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병원에서 통풍환자들 고등어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그게 퓨린 성분이 고등어 엄청 들어있으니까. 오메가3는 저희 아 그건 관계가 없어요. 거기서 퓨린 성분 빼고 오메가3 지방산만 뺀 거니까. 퓨린은 싹 빼버리고 오메가3 지방산만 뺀 거니까. 그러니까 고등어 못 먹으니까 오메가3 지방산 먹는 거죠. 우리 마린 오메가 먹는 거지. 고등어에 퓨린이 굉장히 많아요. 등푸른 생선에 많아 퓨린 성분이. 그다음 육고기에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말라 그러는 병원에서 퓨린 성분이 있는 걸 먹으면 안 돼. 이걸 먹어. 그 혈액이 뭐 산성화되면은 이게 그거를 알칼리화 시키려고 뼈에서 칼슘을 꺼내기 때문에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자, 칼슘을 빼서 쓰는 경우에는 칼슘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근육을 수축시키거나 이완시킬 때 칼슘이 필요해요. 자, 그럼 신장도 수축 이완이 생겨야 되죠. 그럼 칼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다음에 칼슘이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칼륨하고 칼슘이 기량작용을 해서 저기 소변을 갖다가 얼마큼 배출시키고 다시 회수할 거냐에 또 작용을 해요. 칼슘이 쓰이는 정답 이런 거 쓰이는 거야. 산성 체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혈액이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슘을 꺼내 썼다가 그거를 다시 뼈로 안 넣고 버리기 때문에 피해서 칼슘. 그건 맞아요. 지금 얘기한 그거 다시 뼈에다 넣지 않고 버리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중화를 지금 몸에 산성화된 그 혈액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낸다. 그거는 아니에요. 칼슘을 빼낸다는 건 칼슘이 부족해서 빼낸다. 그렇죠. 칼슘이 부족해서 빼내는 거죠. 칼슘이 우리 몸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전해질 농도를 조절해 준다든지 저 피의 전해질 농도를 해준다든지 피 여기서 출혈이 일어났을 때 출혈을 막아준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피부리 녹여나고 칼슘하고 연계돼서 피가 안 나오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박동에 관련되고 우리 근육 계속 움직이잖아. 근육 이 지금 계속 움직일 때 칼슘이 계속 지금 수양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칼슘은. 혈액 중화시키기 전에 그 위에서 칼슘이 나온다?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건 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모르겠어요. 난 그 사람 얘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의학책 어디에도 내가 본 적이 없는 얘기야. 네. 혈관 탄성이 떨어질 때도 칼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맞아요. 아 그건 맞는 얘기. 혈관 탄성에 칼슘하고 같이 연관이 된다면 맞아 그거는. 그건 맞아요. 왜 그건 맞는 얘기인데
혈액이 산성화돼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건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 너무 피가 산성화가 되면은 칼슘이 그러니까 뼈에서 칼슘이 녹아 나올 수는 있어. 산성화된 혈액 때문에 칼슘이 녹아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중화시키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칼슘이 녹는 거야.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콜라 있죠, 콜라. 콜라가 산성이지. 콜라 먹으면 이빨 삭지. 그 얘기. 그것처럼 뼈가 삭는 거지.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중화가 된다? 안 돼요, 중화. 그러니까 산성화된 혈액 때문에 뼈가 삭을 수는 있어요. 좀 다르니까 좀 몰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칼슘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칼슘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 여러분 동맥 경화 일어나요. 교수님 그 양자기 측정하면 정말 칼슘이 거의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거 지워도 돼요? 네. 좀 이따 그거 내가 설명드릴 거예요. 칼슘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여러분. 칼슘 과다증으로 문제 생기는 경우 많아요. 지금 여러분 칼슘 3병, 4병 먹는 사람 있지? 없어요, 여기는? 칼슘을 너무 중요하게 막 그렇게 하시면서 칼슘을 메가도스처럼 이렇게 처방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에. 네. 나 누군지 네, 알아. 네. 있어요. 있어. 칼슘이 만병통치분이 있다고. 예, 그 칼슘을 너무 중요하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은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품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미네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 뭔지 아세요? 칼슘이야.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칼슘 부족은 웬만해서 안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좀 이따 칼슘 할 때 얘기해 줄게. 네. 지금 그걸 들어야 이제 이해가 될 거야.